온 세상에 나가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주여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은 널리 전하라. 주여, 하나님 말씀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인류 사이에 첫 번째 질문에서 세계사 백문백답의 이제 첫 번째죠. 질문에 농경발상기가 4세인가 일본 교육자협의회에서 만든 첫 번째 질문,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면서 역사, 인류사, 세계사, 국사,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것이 무언가? 역사는 오늘부터 오늘 요 1시간 요거 자체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사실 그래요. 교과서적이다 할 정도로 이거는 그냥 이대로 그만 딱 틀에 박히는 식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게 좋아요. 역사란 것은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역사라는 것은. 그런데 역사란 옛날 이야기하고 분명히 다른 거예요. 역사는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지만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가끔 그렇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설교를 하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특한, 즉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환경이 아니고 대한민국 목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국 사람이 한국 역사도 잘 모르면서 다른 나라,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면서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가지고 목사들의 설교를 비평해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역사라는 것은 한국 역사가 따로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따로 있고 미국의 역사가 따로 있고 각 나라마다 개인의 어떤 이력이 따로 있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란 그렇다는 거예요. 동시대에 살고 있는 한 사람에 나타난 사건, 그 사건이 연결되면은 우리 인류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글로서 한 줄로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각 나라에서 역사들을 기록을 따로따로 해둬서 각 나라의 역사가 따로 있는 거로 되지, 그 기록의 내용들을 동시대에 갖다 기록만 할 수 있으면요 모든 사람이 동시대에 있는 사람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어디 전혀 알지 못한 한 번도 내가 안 가본 나라에서 지금 일하는 어떤 한 사람의 삶하고 내 삶하고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별개가 아니냐? 지금 지구라 하는 이 둥근 땅에서 우리가 다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시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기 있잖아, 공기. 물 있잖아, 물. 햇빛.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도 영향 주고 나도 영향 줘가지고 둘 다 따로 떨어있는 두 사람, 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각기 흩어져 있으면서 각각 따로 살아가는 거지. 그 사람이 내하고 관계없는 거라든지 그 사람의 삶이 내하고 관계없는 거 이런 건 절대 아니야. 그 연결성을 글로스라든지 누가 전해주는 중간에 어떤 매체가 없어 그렇죠. 중간에 설명해 주면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하고 내하고 저 한 번도 안 가본 제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소련도 한 번도 안 가봤다. 지금 내 옷은 지금 이래 입고 있지만 어떤 데 가면 지금 거의 막 수영복처럼 보낸 듯 있다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곳에 있는 그 두 사람이 한 번도 살아있는 동안 만날 어떤 일도 없는 두 사람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둘 다 관계가 있다. 그거를 이야기해 준 사람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그게 성립되어지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왜? 동시대에 한 땅덩어리에 있는 우리가 살기 때문에.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몰라서 그렇지.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연관성이 있는 이런 개념을 두고 볼 때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목사가 이스라엘의 기록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건요. 역사적인 부분에서 한국의 역사를 모른다고 지적하는 그 사람이 말하는 역사는 우리나라에 있는 조그마한 시각으로 보는 역사의 역사. 그러면 목사가 말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요. 역사라도 인류 전체에 대한 시각으로 말하는 거란 말이야. 인류사라는 게 인류사. 한국 역사 모른다고 해서 인류사 말 못할 것도 아니고 또 인류사 많이 안다 그래서 한국 역사 많이 알아야 된다 하는 그 보장이 없는 거예요. 각 사람이 살아있는 환경이 제한적이니까 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니까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한다 그러면 온 세계 두루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한 역사라는 것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를 내가 알고 있다.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알고 있다. 많이 안다, 모르게, 작게 안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역사는 결국 역사라는 것은 나를 거쳐서 내한테 영향되지 않는 건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역사라고 적어도 과거의 어떤 사건이 역사라고 한다면 내한테 연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런 영향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볼 때는 한국의 역사, 한국의 사건들을 많이 안는 것은 그거는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지 역사를 많이 안다는 건 아닌 거예요. 인류사에 대한 내용도 성경에 대한 내용도 성경에 있는 여러 요소들을 많이 알아하고 내 영향, 한국에 있는 내한테 영향을 미치갖고 한국에 있는 동료들에게 같은 민족에게 영향되어지는 통로가 안 되면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거리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역사라는 것은 옛날의 사건이지만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 관계도 없고 듣는 사람도 별로 뭐 의미 없이 듣는 거는요 역사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하나의 모델로 역사에 대한 개념 자체를 전체가 우리 인류 전체가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영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 인류 간에 모든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알아라는 거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수많은 정보들이 수많은 내용들이 과거에 있었든지 지금 배로 새로 생기든지 간에 새로 생기는 그거 생겼다는 자체가 벌써 역사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근데 그 수많은 자료와 정보들이 내하고 관계없이 지나가는 수많은 자료들이 수많은 정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다 해서 해석하려고 하면 내가 감당을 못한다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고 숨 쉴 시간도 없는 거죠. 그거 다 하려고 하면. 그러나 내한테 거쳐가는 내용이 있다. 바로 그것이 내한테 역사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관계되어지고 내가 그 역사로 해서 내한테 영향이 주어지는 하나의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음 후대에게 연결되어지는 역사의 흐름에서 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역사는 우리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요걸 분명히 하나의 사건이요, 사건. 그죠? 사건임에 틀림없어요. 옛날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내한테 영향이 넘어가는 하나의 옛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전달이 어떻게 되느냐? 역사가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요. 말로 해서 넘어가는 거는 이게 어찌 보면은 이야기로 그냥 막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 이야기하고 역사하고 구분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 기록이라는 게 기록에서 차별이에요. 말로서 쭉 넘어오던 거는 뭐 하나의 설화다, 하나의 뭐 이론이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록이 남아가면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과연 옛날에 있던 사건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게 해서 하나의 기록 자체가 역사물로서 이제 가치가 있다 없다 어떤 판정이 되는 게 말은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막 바뀔 수가 있는데 기록은 객관화되는 객관화. 이 사람이 봐도 그 내용이고 저 사람이 봐도 그 내용이고 하나의 객관화되어지니까 여러 사람이 보면서 이 말이 과연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서 기록이 되어진 역사가 신빙성을 가지는 거예요. 기록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 인류사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상에서 기록이 남겨지기 전에는 전해오는 말 자체가 상당히 신용이 있고 힘이 있어요. 말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느냐 하는 그런 어떤 넘어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류사에서 넘어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록이 보편화되면서 말로서만 전하는 이것이 약화된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기록으로 남겨라 그런 거예요. 기록을 할 수 없으면은 기록하는 법을 배워서 기록으로 남겨라. 기록이 차츰차츰 더 보편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말로서 전해지던 이 어떤 힘이 차츰차츰 약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말 한마디가 저래 해라 하면은 합니다. 유언이다. 말로서 죽을 때 남긴 말 한마디 그것 갖고 온 자녀들이, 온 후손들이 거다가 몸을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새 세월이 지나면서 부모가 남긴 말보다도 기록으로 남긴 유서가 있으면 거기 더 가치가 있게, 거기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이라는 내용이 역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힘을 실어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기록이라는 걸 보면서 이제는 이제 객관성이라 하는 어떤
객관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는 거예요. 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객관성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객관성을 통해서 이제 뭘 하느냐면은 진위가 나오는 거예요. 진위. 기록에 대한 내용들이 수도 없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 기록이 맞느냐 저 기록이 맞느냐 진위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많이 한다 모른다 한다 이것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여기 진위 부분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요 진위 부분에서 진위 부분에서 이 내용을 여러 사람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여기서 진위 부분에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앞에 있었던 역사적인 내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것 자체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록은 해놨는데 분명한 사실은 사실인데 이건 뭐 별로 뭐 그렇게 이 내용을 보고도 별로 이렇게 연관성을 안 가지더라. 이러면 이것 자체가 기록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기록은 돼 있지만은 영향 미친 내용을 봐가지고는 이거 앞으로도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의 역사물인데도 앞에 역사물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것 자체가 사건화되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그 기록물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것 자체가 역사가 된다니까. 무슨 말이야 그래? 역사라는 게 그런 개념이 있다니까. 기존에 있는 사건으로서도 역사가 있지만은 사건 자체에 의해서 영향을 계속 받아서 넘어오는 그리고 다음 후대 사람들에게도 이래 되면 다음 후대 사람이 영향을 받겠다라고 하는 추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많은 영향을 받은 걸 통해서 역사물에 대한 진위 여부가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 아까 각 나라마다 남아있는 어떤 내용을 지금 이야기했는데 어떤 나라에서 남겨진 역사물 내하고 지금 사활이지만은 내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나도 기록을 남기고 그 사람도 기록을 남긴다. 지금은 만나지 못해요. 그러나 기록물 남긴 그것 자체가 피차간의 어떤 세월을 보내면서 어느 세월을 보면서 내 후손이 또 그 사람의 후손이 어느 날 전혀 다른 지역에서 기록된 그 내용을 통해서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있었던 뭐 수백 년이 됐던 어떤 간에 있었던 전혀 다른 곳에서 떨어져서 기록으로 남긴 이 내용이 어느 한 사람에게 모아져서 이것이 어떤 똑같다든지 안 그러면 전혀 다르든지 그 내용 자체를 두 내용이 비교가 되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는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지금도 사실인 것이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려고 하면은 이 땅에 살아있는 현재적인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나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이나 지구라고 하는 이 한 덩어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요 다 서로가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뭘 가지고 역사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걸 하나의 구심점을 해서 서로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을 구체적으로 이건 있다 저건 저렇다 하면서 시대마다 한 사람들 모아놓고 각 사람이 일일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그런 시각을 자꾸 넓히면은 역사라 하는 내용을 대한민국 역사만 가고 이것만 전부 다 알고 있는 그런 보다는
대한민국 역사도 있지만은 인류사라는 다른 나라의 역사도 있어가지고 이걸 갖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꾸 믹스시키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시각 자체를 자꾸 넓혀주면은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시각으로 발전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또 같은 시대도 역사만, 대한민국 역사만 역사라 하고 막 거기만 몰두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은 전혀 뜻밖의 사람이 만남을 통한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나는 과정이나 또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과정이나 전혀 관계없던 사람인 것 같은데, 과거에 기록된 어떤 역사물,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역사의 발걸음에 의해서 전달되어 간 자기에게 영향 미쳤던 역사적인 사건이 연결되어서, 나도 그렇게 연결돼서 내가 움직여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이 바로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설명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사에 대한 개념이, 지난번에 지금 우리 세계사 백문백답 할 때 이야기한 표현에 일본 사람이 농경발상지가 서아시아인가 하는 이런 질문 자체에서 무책임하게 말했다. 요거 자체는요, 우리가 철저하게 배제해야 돼요. 철저하게. 무책임하게 남길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뭐 근성으로 요거 한번 남겨갖고 원고지 몇 장 쓰면은 돈이 나오니까 그것 떼우기 위해서 책 돼 있는데 제목을 붙여버려가지고 막 분량만 채우자. 주제가 뭐 너무 어려우니까 아무 주제나 갖고 막 해놔갖고 이걸 누가 뭐 듣든지 말든지, 요런 식의 역사 개념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배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요, 내 개인하고 관계돼요. 내 개인. 내 개인의 삶이, 한 사람의 삶이 바로 역사인 거예요. 역사. 나의 이력이 바로 역사인 거예요. 국가의 이력에 내 이력하고 연결해서 세계사가 나오는 거예요. 세계사. 내 한 인생이, 내가 만나는 사건 하나가 무의미한 사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쓸데없는 사건이 없고 쓸데없는 시간이 없어요. 내가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다음에 후손에게 넘겨줘야 될 이 어마어마한 무거운 어떤 정책감을요, 자기의 이력을 통해서 느껴야 돼요. 가져야 돼요. 요거 안 하면은 대한민국 역사에 아무리 줄줄하고 교회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의 역사 내용을, 어떤 사건을 줄줄 외운다. 인류사 전체 내용을 아니야말로 아놀드 토인비 같은 사람처럼 줄줄줄줄 책을 몇 권이나 쓸 정도로 다 외운다 하자. 그런 사람이 돈 생기는 데 가면요, 뇌물 받는 거 있죠. 뇌물. 지금 해군 참모총장 몇 명 나가고, 또 지금 무슨 기태? 이규태? 방산 관계 사업하면서 지금 몇백을 해갖고, 지금 들끓잖아요. 또 문화부 장관을 시켜놨더만 자기 딸을 학교 교수로 삼아버리고. 그 사람들이 역사하는 거, 지금 제가 대한민국 역사를 아무리 안다 해도요, 숫자적으로 줄거리에서 쭉 나열해보면요, 그 사람이 아는 거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이 아는 거는, 많이 알아갖고 그런 자리 가면요, 전부 다 국가, 대한민국 역사는 많이 알아도 대한민국 앞으로 나가는데 자기가 도움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데 그 역사가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을 알고 있다가는 그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의 줄거리를 알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취할 거, 내한테 영향될 거, 역사적인 내용, 사건 자체를 붙잡고 바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그가 붙잡은 역사적인 사건은 결국에는 나라 망하게 하는, 어떻게 하면 나라 망하게 하는데 역사적인 사건을 이용할까?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 그런 사람 보고 역사 많이 한다고 그 사람도 역사 많이 한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 역사 몰라도
그저 남들이 아나 모르나 참 알아주지 않지만은 노동쟁이 하면서 돈 많이 받으려고 이런 데 하지 아니하고 새벽에 참 놈들이 자고 있을 때 말이죠. 자동차 뒷고랭이 타가지고 쓰레기 막 걷어들이면서 그래도 마음에서 쏟아나오는 그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와 같이 그런 환경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대한민국에 보이는 미래가 뭔가 힘이 있을 것이다. 이런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자세를 가져가면요. 역사는 모르더라도 다음에 후대 사람들이 미래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음에 후손들이 그런 것을 힘있고 대한민국을 바치는데 대한민국에 어떤 이익을 남기는데 기여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다시 여기 들어가면은 이 진위 부분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살펴야 될 게 있어요. 자,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에 각 나라에 있었던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객관성이 있으면서 진위 부분에서 수많은 사람의 영향을 받은 책들이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책들이요. 기록물들이 어디 작게 있겠어요? 수없이 많아요. 근데 이 기록물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기록물 중에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물에 앞으로도 영향을 많이 줄 거고 지금도 영향을 많이 주는 기록물은 뭐가 있겠어요? 기록물이 뭐겠어요? 유엔 어떤 회사, 유엔에서 결정한 어떤 결정문이겠어요? 안 그러면 무슨 큰 전쟁, 2차 대전 때 아주 비밀 문서, 아주 극비리,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서다 하는 그거겠어요? 뭐가 역사적인 기록, 사건으로서 기록으로 남겨졌는데, 지금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향 줄 수 있는데,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가장 영향을 많이 줬고 지금 주고 있고 앞으로도 줄 수 있는 기록물은 뭐겠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이 기록물은요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한국어로 읽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글로 되어 있고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역사무력하고 어떻게 코웃음 칠지는 모르지만요. 이런 구조 속에서 나서 현재적으로 봐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어느 연대로 가더라도 성경이 잡았던 있은 것부터 시작해서 또 앞으로 향후 후손들이 이 성경이 전속되어지는 동안에 성경에 비해서 다른 책이 만약에 높아진다거나 전혀 그런 것 없이 성경은 여전히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다. 가장 영향력 있는 역사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 주는 그 책임이 분명하다. 지금 있는 책들은 다 없어져요. 아무 쓸모없는 책들로 지난번에 오늘 이야기도 하지만은 히랍시나 로마시나 제 어릴 때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로마시나 헬라시나 그거 알고 있으면요 아주 세상에 아주 큰 지식을 아는 것처럼 그래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로마 제국이 남긴 게 로마 신화밖에 안 남겼어요. 역사물로서 로마에 대해서 로마 신화가 뭐냐, 로마 제국이 남겼다. 요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왜 헬라 신화라 하느냐? 헬라 제국이라는 게 있었는데 바로 이 로마 제국에서 넘어갔다. 그래서 헬라 제국을 알리는데 헬라 신화가 남아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알리는데 로마 신화가 남아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땅덩어리, 큰 어떤 건설을 가진 나라도 남겨진 게 신화밖에 안 나왔어요. 없어졌어요.
지구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던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자료들이 지금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책이 없어요. 통용되는 서류가 없어요. 유일하게 이 성경은 처음부터 만들어지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경쟁자가 없이 꾸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 미치는 유일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갖고 제가 지금 이래 보편하는데 알아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역사물이다. 이것 꿈이 역사물이에요. 역사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거지, 영향도 안 줬으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하게 봐야 돼요. 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성경은 역사물이면서 사건을 기록해놨고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진위 여부를 따지면서 이 영향이 있는 책으로 지금 보고 있었는데 왜 성경은 그래 되느냐 이거예요. 왜 성경은 그래 될 수 있을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한 인생 살아가면서 나이 20세쯤 보내면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수많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뭐 얼마나 일을 쓰는지 몰라요. 70억 인구가 남아있어도 70억 인구 중에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요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남기는 가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이번에 어때 프랑스 사람인가? 독일 비행기, 그 정신병 환자가 부조종사 됐는데, 자기가 부종사 되었고, 기체를 막 마음대로 움직일 시가 되니까, 그거 몰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놀랐어요. 그 사람 살아온 동네가 마치 벌컥 뒤집혔어요. 적어도 사람은요, 그렇게 했어라도 이름을 남기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남겨서 하는 사람들은 몇 명 없어요. 꾸준하게 넘어가는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려고 애쓴 사람도 없고 성경을 남겨서 알리자 이렇게 애쓴 것도 아니에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다. 성경 어느 나라 책이다. 말하고 짚을 데가 없어요. 아까 이스라엘이라죠. 이스라엘 캐봐야 구약밖에 안 돼요. 신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자체도 희석돼 버렸어요. 성경은 주인이 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이 이렇게 근위가 있고 근위보담도 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고 그러고 사라지지 않냐고 계속 가느냐.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기록물이면 틀림없는데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책은요, 전 인류사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유독 이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넘어가느냐. 지난 시간에 했던 책임 문제라든지, 그다음 내한테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요, 반드시 점검을 해봐요. 지금 답을 다 못하겠네, 시간이 없어서. 이거 기록물이, 내가 지금 준비한 게, 간단히 메모를 해갖고 했는데, 말로 하려고 하니까 말이 길어져갖고 30분이 넣어버렸는데, 적어도 그래 생각해요. 내 한 사람의 살아가는 삶에 대한 내용을 갖고 이야기한다든지, 내가 소속해 있는 국가에 대해서, 어떤 기록에 대해서 이 국가에 내가 뭔가 헌신하려고 할 때, 국가의 기록물에 대한 역사에 대한 어떤 위치를 이 역사가 지대로 오래 유지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 국가에 기여하는 것에 하나의 어떤 적적점을 찾는다 그런다면은 현존하고 있는 인류사 전체에서 가장 근위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영향을 많이 주었고 앞으로도 주는 책이 유일하게 한 권밖에 없어요.
다른 책이 있으면 뭐 복잡한데 한 권밖에 없는데 이 한 권에 대한 왜 이래 됐느냐 요거에 대한 내용도 간파하지 못하고 역사에 대해서 내 국가에 대해서 헌신하겠다. 내가 뭐 지금 이름 좀 날려보겠다. 이 생각은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찾는 것이 나중에 우리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11조에 대한 근거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거를 우리 민족이 나서야 될 이 11조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힌트를 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왜 성경이 이렇게 영향이 있는 책이 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연구도 안 해보고, 글로벌 이야기 한다고, 인터넷에는 전 세계 내가 무역업을 하겠다, 하겠다,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꿈은요, 그야말로 하루살이 꿈밖에 안 돼요. 이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분명한 어떤 기준이 있는데 말이지. 확실한 게 있는데, 어디 가도 구할 수 있어요, 성경책 어디 가도. 우리나라에서 어디 가도 성경책 못 구할 때는 아무 데도 없어요. 북한을 제외하면.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